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7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총 배점이 25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1번, 2번, 3번, 4번하고 4개 문제가 나는데 요 4개 문제 모두 다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4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부서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사원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부서별 진급 예정 인원수를 이제 조회한 후에 그 조회된 그 내용을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부서별 진급 예정자 확인 요 쿼리를 이제 생성한 후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부서명이다 인원수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필드 값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그렇게 이제 쿼리를 만들고 요걸 이제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럼 일단 우리가 쿼리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탭을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서라는 그 테이블과 서원 정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할 거죠. 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서원 정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 값을 보고자 하는 게 부서명하고 인원수하고 요 두 가지 값을 이제 볼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부서명이라는 걸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수라는 걸 이제 우리가 결과값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부서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부서명이라고 있죠. 이 부서명을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서명이라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인원수를 우리가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원수에 대해서는 어떤 필드를 이용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원 정보라는 이 테이블이죠. 이 사원 정보 테이블을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각각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제 이름도 싹 다 이제 쭉 들어 있고요. 그 사람들마다 이제 사원 번호도 쭉쭉쭉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마다 이제 부서 코드다, 직이다, 승진 시험 점수다, 입사 일자다, 진급 예정일이다, 이메일이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직이라는 걸 가지고 개수를 세주면 안 되겠죠. 왜? 직위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이 사람들마다 절대로 이제 빠질 수 없는 그 필드가 우리 사원번호죠. 사원번호. 사원번호는 똑같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사원번호는 모든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수를 이제 구해줄 때 이 사원 번호를 가지고 이제 인원수를 구해줄 겁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닫기를 땅 하고 클릭한 다음에 우리 사원 번호가 있죠? 요 사원 번호요. 사원 번호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원 번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원수를 이제 구해줄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진급 예정 일자가 있대요. 진급 예정 일자 그 필드의 값이 2026년 6월 1일 이후인 그 사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할 것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이제 사람들마다 우리가 진급 예정일을 일단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사원 정보라는 이 테이블에 아래쪽에 이제 쭉쭉쭉 이제 내려가게 되면 진급 예정 일자라고 있죠. 요 진급 예정일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각각 사람들별로 이제 진급 예정일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킬 때는 쿼리 도구의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행이라는 거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부서명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 사원 번호도 쭉 표시가 됐죠. 그때 오른쪽 끝에 보니까 이제 진급 예정 일자 요것도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진급 예정 일자를 싹 다 이제 볼 게 아니라 2026년 6월 1일 이후인 그 사람들만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진급 예정 일자라는 이 필드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복귀 먼저 들어가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해 놓고 우리 여기 마지막 필드요. 마지막 필드 진급 예정 일자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조건을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날짜를 가지고 이제 비교할 거니까 그때 2026년 6월 1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날짜를 입력할 때 반드시 이 날짜는 앞뒤로 이제 샵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요게 이제 날짜 형태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날짜 이후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이 날짜 이전이다. 만약에 그렇게 써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작거나 같다. 그 기호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날짜를 비교할 때 이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상이라는 이 기호를 이제 쓰면 되고, 이전하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작거나 같다. 이하 기호를 우리가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날짜를 쓸 때는 반드시 앞뒤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샵기호를 꼭 붙여줘야 요게 날짜 형태로 이제 인식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행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진급 예정 일자를 봤을 때 전부 다 2026년 6월 1일 이후인 그 데이터들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서별로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총무부다에서 총무부의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영업부의 데이터도 되게 많고 판매부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홍보부도 되게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 그림처럼 영업부 거 싹 다 이제 묶어서 총무부는 총무부끼리 묶어서 판매부는 판매부끼리 홍보부는 홍보부끼리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진급 예정 그 인원수를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는 부서명별로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시그마 요약이라고 있죠.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묶는 방법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서명별로 볼 거니까 이 부서명을 기준으로 해서 묶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때 이제 이 사원 번호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진급 예정 일자 요거를 이제 추가시킨 거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시켜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묶는 방법을 이제 이거는 이 필드는 조건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이곳에 표시라는 곳에 체크 표시가 원래 되어 있다가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이제 문제 그림과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데이터 값들이요. 영업보다, 총무보다, 판매보다, 홍보보다 해서 이 값들은 이제 똑같이 나왔고요. 그때 인원수요. 4명이다, 11명이다, 4명이다, 3명이다 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목만 맞춰주면 돼요. 제목은 부서명이다, 인원수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 거는 부서명은 맞지만 이 뒤에 보니까 인원수가 아니죠. 요거 이제 변경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요 두 번째 필드요. 우리 사원번호 얘는 이제 인원수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해서 앞에다가 인원수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콜론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그때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를 잠깐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구해줄 때 제가 사원 번호를 가지고 했어요. 자, 우리 사원 정보라는 이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사원 번호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붙어 있죠. 그리고 이름도 싹 다 이제 들어 있고요. 그때 이제 부서 코드도 각각 이제 사원들마다 전부 다 이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직위는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값이 들어 있다고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쿼리를 작성할 때 여기서 이제 인원수를 셌죠. 그때 이제 인원수를 구해줄 때 우리가 사원 번호라는 이 필드 말고 만약에 이름이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만약에 개수를 세서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쿼리를 실행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그때 이름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원수가 정상적으로 싹 다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디자인 부기로 다시 바꾼 다음에 우리가 이 인원수를 구할 때 우리가 부서 코드를 가지고 인원수를 구해도 전부 다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쿼리를 이제 실행을 시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 11개, 4개, 3개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사원 정보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우리 직이라는 거는 있는 것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원수를 구해줄 때 만약에 직위를 가지고 이제 인원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 지금처럼 데이터 결값이 이제 다르게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인원수를 구할 때 어떤 필드를 이용해라 그런 말이 없죠. 없애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테이블 해당 테이블을 이제 실행시킨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이제 승진 시험 점수라는 것도 있고 입사 일자도 있고 진급 예정일도 있고 이메일도 있는데 얘네들도 모든 사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죠.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원수를 구해줄 때 여기다가 만약에 승진 시험 점수다라고 해서 요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요것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켜도 어차피 결과값은 다 똑같이 나온다고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원수를 구해줄 때는 우리가 해당 테이블을 열어서 사람들마다 모두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필드 있죠. 그걸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값을 이제 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내용을 조회한 내용을 우리는 새로운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는 그 쿼리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의 유형을 이제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쿼리 도구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쿼리 유형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테이블을 이제 새로 생성을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테이블 만들기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이제 새 테이블 만들기 하고 테이블 이름은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생성될 그 테이블의 이름은 부서별 진급 예정자 정보라는 걸로 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부서별 진급 예정자 정보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테이블명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럼 이제 쿼리 유형이 이제 테이블 만들기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쿼리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요거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사원 정보라는 요 테이블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요 쿼리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닫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 저장할래?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떴어요.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부서별 진급 예정자 확인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을 부서별 우리 진급 예정자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부서별 진급 예정자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쿼리를 생성한 다음에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요 쿼리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테이블 만들기 쿼리를 실행해서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그렇게 떴어요. 이 실행 쿼리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4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까 쿼리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나타났죠. 그렇게 해서 4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뜬 거예요. 그때 새로운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서별 진급 예정자 정보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진 그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원 정보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을 하래요. 이용을 해서 부서별로 사원수와 최고 승진 시험 점수를 조회하는 부서별 점수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결과값을 보니까 부서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요. 사원수가 이렇게 이제 5명이다, 4명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됐고 최고 점수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쿼리 만들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땅 하고 찍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때 우리는 이 쿼리를 만들 때 문제에서 사원 정보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두 번째 탭이요. 두 번째 탭 요 쿼리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사원 정보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가시킨 이 쿼리에 봤을 때 지금처럼 뭐 한두 개 필드로 그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개 필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서원수요. 서원수 그러면 서원수가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죠. 이 서원수는 서원 번호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최고 점수요. 최고 점수다 그러면 요 필드를 보고 얘기하는데 이 최고 점수는 승진 시험 점수의 최대값으로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직위가 이제 과장이거나 부장인 그 사원들의 자료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맨 앞에 보면 부서라고 있는데 이 부서요. 이 부서는 부서명이라는 그 필드 내용에서 부라는 그 글자를 제외하고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서라는 걸 맨 앞에 갖다 놔야 되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부서명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서명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맨 앞에다 추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서원수를 이제 계산할 때는 우리 서원 번호의 개수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해서 우리가 서원 번호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최고 점수요. 최고 점수 요 필드는 우리 승진 시험 점수 요거에 우리 최대값으로 처리해라 라고 했습니다. 해서 우리 승진 시험 점수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 필드를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서를 이제 표시할 때는 부서명 그 필드의 내용 중에서 부라는 글자를 제외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리플레이스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여기 지금 표시 예를 보니까 만약에 기술부라는 그 부서명이 있을 때는 기술하고 부라는 글자를 제외하고 기술 두 글자만 표시를 하래요. 그때 이제 리플레이스라는 요 함수가 우리 필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필드에서 찾는 문자를 이제 찾아서 어떤 특정 글자를 찾아서 바꿀 그 문자로 이제 변경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그러면 그 함수 이제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replace라는 그 함수요. 자, replace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필드명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찾을 문자를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바꿀 문자 어떤 걸로 이제 바꿀 문자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서명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가는 거죠. 해서 우리가 replace라고 일단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replac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필드명에다가 우리가 이제 부서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서명에서 어떤 글자를 찾아라. 우리 부서명을 봤을 때 원래 기술부하고 부라는 글자가 맨 끝에 붙어 있죠. 그 부라는 글자를 제외하고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부라는 그 글자를 찾아달라. 그 글자를 찾아서 우리가 빈 공백으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쓰지 마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첫 번째 이제 부서명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제목을 이제 부서 이렇게 이제 두 글자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서라고 두 글자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replace 그 함수 우리가 썼던 거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부서명에서 부라는 글자를 찾아서 우리가 빈 공백 요걸로 이제 바꿔달라.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라. 그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부서명이 기술부가 있을 때 이제 기술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고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행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기획이다, 총무다, 기술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럼 이제 부서는 전부 다 이제 맞게 했다는 그 얘기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디자인북에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북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필드는 이제 사원수인데 지금 우리가 사원 번호를 가지고 이제 사원수를 구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이 사원 번호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최고 점수라는 요 필드요. 얘는 승진 시험 점수를 가지고 우리 최대값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위에서 이제 시그마 U야.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읽어봤을 때 부서별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사원수와 이제 최고 승진 시험 점수 그걸 이제 우리가 조회를 할 거예요. 해서 부서를 가지고 묶어달라. 부서별로 이제 표시하라는 그 얘기죠. 부서별로 이제 묶어서 우리는 이 사원 번호를 가지고는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해주고 이 승진 시험 점수 얘를 가지고는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두 번째 필드의 명은 우리가 사원수로 그렇게 이제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가 사원 번호라고 지금 써져 있죠. 요 사원 번호라고 써져 있는 거 그 맨 앞에 찾아가서 사원수라고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승진 시험 점수 얘는 이제 최대값을 이제 구할 거예요. 최대값을 이제 구해서 우리는 최고 점수라는 그 이름으로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 줄 겁니다. 해서 앞에다가 최고 점수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요만큼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해서 여기서 위에서 우리가 실행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두 번째 우리 지상 보니까 직위가 이제 과장이거나 부장인 그 사원들의 자료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직위를 가지고 조건을 걸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직위라는 그 필드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일단 먼저 들어가고요. 그 직위라는 거 이곳에 있죠. 이 직위를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위라는 거는 왜 추가시켰다?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해서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 직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과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우리는 또 뭐랑 똑같은 거 찾아야 돼요? 우리 부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조건에다가 과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부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문제를 봤을 때 과장이거나 부장인 그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과장이 됐든 부장이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하고 또는 거기다가 과장 또는 부장 그걸 이제 찾아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여기 아이콘에서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지금 부서를 봤을 때 기술이다, 기획이다, 생산, 영업, 그리고 총무, 판매, 홍보하고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인원수는 5451113 하고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렇게 인원수가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최고 점수를 보니까 339, 425, 그 다음에 389, 그 다음에 385, 그 다음에 344, 398, 350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요 결값은 이제 다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드명을 각각 봐도 필드명도 이제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원수에 대해서 지금 문제 그림 봤을 때 5명, 4명, 5명, 1명 하고 명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죠. 근데 우리 거는 없단 말이에요. 자, 요거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추가시켜서 우리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는 요 인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요 필드를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속성 시트 이 창에서 우리 형식 요거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수치값을 먼저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샵이라고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붙일 거니까 샵명하고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형식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형식에다 쓴 게 샵명하고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더니 지금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샵 통화기호 명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자동으로 바뀌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이제 형식 다 지정해 줬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 창은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닫아버리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이요. 실행 버튼 눌렀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작성이 전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똑같이 이제 표시된 거 맞죠?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어요.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쿼리를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부서별 점수 현황이라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부서별 점수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쿼리 이름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부서별 점수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원관리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그 쿼리를 이용해서 부서명을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아서 해당 부서의 이제 사원 정보를 조회하는 부서별 정보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으로 부서명을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획부를 만약에 입력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그 실행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부서명도 있고요. 우리 직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급 일자라는 게 있는데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최근 진급 일자는 진급 예정 일자의 최대값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총 직급 수당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이 총 직급 수당은 직급 수당의 이제 합계로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쿼리 디자인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사원관리라는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쿼리라는 요 탭을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원관리다 하고 쿼리가 있으니까 요 쿼리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테이블 표시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게 맨 앞에 이제 부서명하고 직이요. 자, 부서명에서 더블 클릭, 직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최근 진급 일자, 총 직급 수당 얘네들은 우리 진급 예정 일자랑 직급 수당 요 두 개로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진급 예정 일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직급 수당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4개 필드를 싹 다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우리 최근 진급 일자라는 거는 우리 진급 예정 일자의 최대값으로 구하고 그리고 총 직급 수당은 우리 직급 수당의 합계로 이제 처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위에서 시그마 유야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진급 예정 일자라는 거는 우리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직급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합계로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값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총 직급 수당 요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정렬이 지금 이곳이죠. 자,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제목 좀 이제 맞추자고요. 우리가 진급 예정 일자 요게 아니라 최근 진급 일자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드 너비를 좀 크게 한 다음에 요 앞에다가 맨 앞에 찾아가서 최근 진급 일자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직급 수당도 그냥 직급 수당으로 나타낼 게 아니라 총 직급 수당 이렇게 이제 제목을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총 직급 수당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결값이 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부서명을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받아서 내가 입력받은 그 부서들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쿼리를 이제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가 매개 변수 값 이렇게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띄우려면 이 부서명을 이제 입력받을 거니까 부서명에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이요. 요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부서명을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띄울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너비를 조금 이제 크게 해주고 여기다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부서명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죠. 입력하세요 그 뒤에 점 같은 건 없죠. 없으니까 이렇게만 이제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획부를 입력을 하면 기획부랑 이제 똑같은 걸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을 받게끔 그렇게 이제 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매개 변수 값 입력하고 이렇게 떴죠. 그러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 이제 우리가 기획부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최근 진급 일자 요거랑 총 직급 수당 요거는 이제 너비가 좀 좁아서 조금 이제 잘려서 보이니까 요거 너비 좀 이제 조절 좀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그림이랑 서로 비교해 보자고요. 부서명, 직위, 최근 진급 일자, 총 직급 수당 전부 다 이제 제목 다 똑같죠? 그리고 그때 이제 기획부의 데이터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때 직위가 나타나는 그 순서요. 과장, 차장, 이사, 부장, 우리 주임, 사원이요. 그 순서대로 똑같이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최근 진급 일자요. 그 날짜도 지금 우리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문제 그림과 비교했을 때 싹 다 이제 똑같이 전부 다 이제 나왔고요. 그때 총 직급 수당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런 날짜가 이제 표시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픈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총 직급 수당도 중간에 뭐 천단위 구분기호 그런 거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문제처럼 똑같이 이제 작성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쿼리를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쿼리를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요 쿼리 이름을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부서별 정보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부서별 정보 조회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팀명별로 우리 입사 연도별로 승진 시험 점수의 최소값을 이제 조회하는 부서 입사 연도별 실적이라는 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었을 때 지금처럼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사원 정보라는 이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들어갔을 때 쿼리 마법사도 있고 쿼리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한 개만 이용할 때는 쿼리 마법사 얘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는데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할 때는 무조건 쿼리 디자인 얘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팀명별로 이제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때 팀명은 지금 여기 들어있고 그 팀이 1팀이다, 2팀이다, 3팀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이 팀명이라는 거는 부서 코드의 첫 번째 그 글자가 G면 1팀이다, T면 2팀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3팀이다 라고 해서 1팀, 2팀, 3팀 요걸로 이제 표시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테이블이 한 개라서 쿼리 마법사 얘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만들어도 어차피 우리가 이런 이제 IIF 이런 이제 함수들을 이용하려면 어차피 쿼리 디자인을 또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마법사를 쓰는 과정에서 IIF다, 뭐 레프스다, 이어다 이런 함수들을 막 쓰라고 나왔죠. 이런 함수들까지 우리가 포함시켜서 만들 수가 있으면 쿼리 마법사 얘를 이제 이용하면 되지만 이런 이제 마법사에서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못 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쿼리 디자인 그곳에 가서 다시 수정을 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예 얘는 쿼리 디자인 얘로 이제 만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때 이제 사원 정보라는 이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는데 사원 정보라는 테이블이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사원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지금 이제 입사 일자하고 진급 예정일은 지금 우리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전부 다 이제 샵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때 요런 이제 필드와 필드명 요 사이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런 내용들이 싹 다 이제 다 나타난다고요. 그때 우리가 팀명을 이제 구할 때는 부서 코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줘야 돼요. 부서 코드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에는 한 글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글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글자가 이제 G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이 부서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레프트 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글자를 이제 꺼내온 다음에 그 한 글자가
G랑 똑같아? T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IF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물어봐서 G랑 똑같으면 이제 1팀이다. T랑 똑같으면 2팀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3팀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입사 연도별로라고 했는데 지금 이 위에 보니까 2020년이다, 2019년이다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입사 일자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입사 일자라는 이 필드에서 우리가 이제 연도만 추출을 해줘야 돼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입사 일자에서 연도만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2020년, 2019년, 2018년 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사 일자에서 이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만 추출해내면 이 연도들만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이제 연이라는 이런 글자까지 싹 다 이제 다 붙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연이라는 요 글씨까지 우리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크로스 쿼리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이제 끌려고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여기서는 뭐 저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는 거는 제가 아까 열 너비를 조정해서 변경된 그 내용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도 되고 아니오를 눌러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 쿼리를 이제 만들 때는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행 버릴 걸로 뭘 쓸지, 열 버릴 걸로 뭘 쓸지, 값으로 뭘 표현할지 그거부터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걸 이제 구분하는 그 방법은 이 그림만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제랑 같이 봐야 돼요. 문제에서 팀명별로 묶어서 보라 그랬죠. 근데 그 팀명은 지금 이곳에 1팀, 2팀, 3팀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입사 연도별로 묶어서 표시하래요. 그때 입사 연도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쭉 들어 있고 팀명별로 입사 연도별로 승진 시험 점수의 최소값을 이제 조회하라 그랬어요. 그 점수들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네가 전부 다 이제 값이에요. 값이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 머리글이고 왼쪽에 있는 게 행 머리글이라고요. 그래서 이 위쪽에 이제 입사 연도가 들어 있으니까 이 입사 연도별로 얘가 이제 우리 열 머리글이 되는 거고 팀명별로라고 했는데 이 팀명이 이제 행 머리글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 쿼리는 행 머리글 하나,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에 쿼리의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떴고 그리고 테이블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떴죠. 이 속성 시트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꺼버릴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사원 정보 테이블 얘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사원 정보라는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테이블 추가할 거 다 있으니까 얘는 그냥 X 버튼 눌러 꺼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테이블 요거 이제 하나 가지고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다가 팀명 얘를 먼저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 팀명은 부서 코드 그 필드의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G랑 똑같아, T랑 똑같아 그거를 이제 물어봐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화면상에 표시할 그 이름은 팀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팀명이라고 써주고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부서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 꺼내 와야 돼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부서 코드요. 부서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부서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left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부서 코드의 그 필드에서 첫 번째 글자 그거를 이제 꺼내 오겠죠. 그게 이제 G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니까 지금 left라고 쓴 거 있죠. 요거 잠깐 복사 컨트롤 C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요 앞에 가서 IIF 요 함수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부서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 온 게 있다. 이게 뭐랑 똑같아? 우리 이제 G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G랑 똑같다면 그때는 뭐라고 표시해라? 1팀이라고 표시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G가 아니래요. G가 아닐 때는 이제 T인지 나머지에 이제 해당하는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또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IIF 다시 한번 더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하면 아까 레프트 함수 쓴 거 그거 이제 복사해 놨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때 부속 코드에서 이제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있는데 그게 이제 T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T랑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이 팀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G도 아니고 T도 아니래요. 그러면 나머지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3팀으로 출력해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IIF 함수 2번 열었으니까 요 뒤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가로를 2번 닫아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IIF 함수 쓴 거 보게 되면 IIF를 2번 썼죠. 그때 첫 번째 이 IIF 요 함수를 기준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참일 때 이만큼이 이제 거짓일 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부속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G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만약에 G랑 똑같다면 1팀이다. 요거 이제 출력하고 끝나요.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이 뒤에 있는 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더라. 이 뒤에 있는 얘는 첫 번째 이 I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조건이고 얘가 이제 참이고 얘가 이제 거짓이잖아요. 해서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만 이 뒤로 넘어온다고요. 해서 만약에 G랑 똑같으면 1팀 얘 출력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만약에 첫 번째 조건에 이제 만족을 못한다 그랬을 때만 이 뒤로 넘어와서 여기서 또다시 이제 IIF 얘를 다시 만난다고요. 만났더니 여기서 또 물어보죠. 여기서는 이제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T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이 두 번째 I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조건이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가 되겠죠. 해서 T랑 똑같다면 이 팀 얘를 이제 출력하고 끝납니다. 얘도 이제 만족을 못하면 그때 돼서 이 뒤로 넘어서 3팀 얘를 이제 출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얘는 크로스텍 쿼리를 만드는 거니까 쿼리 유형부터 바꾸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쿼리 디자인에 우리 쿼리 유형에 크로스텝이라고 있죠. 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식 있죠? 팀명 구한 거 그거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팀명 이 행 머리꼴로 쓸 거는 여기다 이제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 머리꼴로 사용할 게 우리 이제 얘죠. 얘는 우리가 이제 아까 데이터로 봤을 때 입사 일자에서 연도만 추출해 주면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 그리고 이제 %, 연산자 얘를 사용해서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얘는 우리가 이제 입사 연도를 구하는 거니까 입사 연도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 이제 콜론 찍어줄게요. 콜론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입사 일자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죠. 이 필드에서 뭐를 추출해라? 우리 이제 연도만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사 일자 그 필드를 이어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입사 일자에 아까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연도만 추출해 주겠죠. 그러면 연도만 추출하게 되면 이제 2020이다, 2019다, 2018이다 요 데이터만 표시가 될 거라고요. 이 뒤에 연이라는 이런 글씨들도 우리가 이제 붙여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지금 %, 연산자 요거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해서 뒤에다가 %,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연하고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입사 연도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줬어요. 제목을 입력을 했지만 얘는 내가 이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열 머리글에 이런 연도들을 직접 이제 표시해 주면 되지 이 입사 연도라고 내가 썼다고 해서 이 제목이 어딘가에 표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제목을 안 쓰고 그냥 이어 요 함수만 이렇게 이제 쓰면 돼요. 이렇게 이제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EXPR1하고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EXPR1으로 뜨게 만들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아까처럼 제가 작성한 것처럼 입사 연도다 하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열 머리글로 쓸 거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값으로는 승진 시험 그 점수의 최소값을 이제 조회하라 그랬죠. 그러면 승진 시험 점수 요거 이제 갖다 놓자고요. 자, 요 필드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때 이 승진 시험 점수를 가지고 뭘 구해라? 우리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요약을 우리가 최소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팀명과 입사 연도는 팀명별로 묶어서 입사 연도별로 묶어서 우리가 결과값을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팀명별로 묶어라. 그리고 입사 연도별로 묶어서 표시해라. 이렇게 해서 팀명과 입사 연도는 묶는 방법으로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이 팀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크로스탭이요. 크로스탭에서 뭘로 사용하겠다? 행 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이 입사 연도는 열 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이 승진 시험 점수의 최소값은 우리 값으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로스탭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지상부터 읽어보자고요. 세 번째 지상은 우리 입사 연도는 입사 일자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사 일자를 가지고 입사 연도를 구했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때 정렬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 요걸로 이제 이렇게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입사 연도가 2015년 이상인 그 자료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입사 연도 년하고 이렇게 이제 구해 놓은 게 있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조건에다가 2015년 이상인 그 자료만 대상으로 해라. 그 뒤에 조건 이제 써주자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크거나 같다 2015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얘는 이제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입사 연도라는 걸 구할 때 연도만 구해놓은 게 아니라 뒤에다가 이제 년이라는 그 글씨까지 붙여놨잖아요. 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연이라는 그 글자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승진 시험 점수요. 승진 시험 점수를 우리가 값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갖다 놨죠. 얘는 표시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 값이 만약에 0일 때 0점으로 그리고 303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303점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 필드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떴고 그때 우리 형식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 0점일 때 0점으로 표시해 줘야 되니까 그냥 0점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형식에다가 방금 썼던 거 0점 그걸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속성 시트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끝났고요. 그 밑에 보면 요런 이제 함수와 연산자를 써라. 요것도 다 사용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이런 것들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의 결과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값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맨 위에 이제 제목부터 확인하자고요. 팀명이다. 2020년이다.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팀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20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1팀, 2팀, 3팀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그리고 그때 이곳에 나타난 이런 점수들이요. 점수들도 문제 그림과 똑같이 전부 다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때 조회되는 그 레코드의 개수도 3개가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쿼리요. 쿼리 얘 이제 작성할 거 다 있으니까 얘는 그냥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 부서 입사 연도별 실적이라는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부서 빼기 입사 연도별 실적하고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부서 입사 연도별 실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크로스텍 쿼리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요거 이제 한 개만 더 보고 지나가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다 만들고 저장까지 끝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작성한 거랑 조금 이제 다르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지금 여기 끝에 보니까 제가 이런 이제 필드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안 만들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저는 아까 이 조건을 걸어줄 때 아까 입사 연도라는 이 필드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줬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기만 하면 전부 다 맞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직이라는 그 필드 값이 있대요. 그 필드 값이 입력이 되지 않은 그 레코드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한 월을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아서 비구 필드 값을 이제 변경하는 직이 미입력 확인이라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사원 정보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이제 사원 정보라는 이 테이블 요거부터 더블 클릭해 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원 정보라는 테이블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데 그때 지기가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그 칸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비구 필드 값을 지금 우리 이제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기가 여기 이제 하나 이제 비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갔더니 지금 여기도 이제 지기가 비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여기도 이제 지기가 비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여기도 이제 지기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니까 여기도 이제 지기가 비어 있죠.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비구 필드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래요. 지금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업데이트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쿼리 그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쿼리에 이제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한 거 나왔고 문제에서 사원 정보 테이블 얘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사원 정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 창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추가시킨 이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쿼리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자, 쿼리 유형에 업데이트라고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업데이트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직이라는 그 필드가 널값인 경우에 비어 있는 그 경우에는 매개 변수로 입력받은 그 확인한 월 얘를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매개 변수 값으로 확인한 월 얘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 7이라고 이렇게 썼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업데이트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is 연산자 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을 업데이트를 시킬 거니까 비고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비고라는 그 필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건데 그때 어떤 내용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업데이트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입력할게요.
자,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여기다가 직위, 직위 한 칸 띄고 미입력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 7, 월 한 칸 띄고 확인하고 이렇게 이 데이터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 7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직접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월이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다가 10, 10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직위 미입력 10월 확인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해서 이 7이라는 값은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일단은 요만큼은 그대로 이제 출력돼야 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 7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뒤에 요 글씨도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7이라는 이 값이요. 이 값은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을 때는 이 매개 변수가 입력해라 이 대화 상자에 우리 메시지요. 얘를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여기다가 확인한 한 칸 띄고 월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지금처럼 똑같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를 먼저 출력하고 이어서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이 내용을 출력하고 이어서 얘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 값을 우리가 7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요 위치에 이제 7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7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앞에 일단은 이 내용을 먼저 출력을 하고 이어서 7 출력해라. 이어서 얘 출력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제 출력한 그 내용을 이제 업데이트 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비고라는 그 필드에 모든 레코드를 싹 다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게 아니라 직위 필드가 이제 널인 그 경우에만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걸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직위 필드가 널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위라는 요 필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직위라는 그 필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되는데 그때 is 연산자를 쓰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직위 필드 값이 비어 있어? 널 값이야?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니까 여기다가 is 널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직위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이 is 널 값이야? 널 값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킬 때는 우리 쿼리 디자인의 결과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때 확인한 월하고 요 메시지 똑같은지 다른지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그런 거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 그림과 똑같이 7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7개 행을 새로 고친대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직이라는 그 필드 값이 비어있는 그 데이터가 7개가 있나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겠죠. 그러면 업데이트가 됐나 안 됐나 그거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사원 정보 요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직위의 그 값이 비어 있을 때, 널 값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된 그 내용이 우리 표시의 얘와 똑같은지 우리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때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띄어쓰기까지 우리가 똑같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 주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직위의 그 필드의 그 값이 비어있는 게 여기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갔더니 여기 이제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그 레코드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얘가 이제 네 번째 레코드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그 레코드 여기가 이제 여섯 번째 거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갔더니 여기 이제 일곱 번째 그 레코드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직이 그 필드의 그 값이 비어있는 게 총 7개니까 아까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7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이제 뜬 거예요. 그럼 이제 맞게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됐죠? 그러면 요 테이블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쿼리도 실행을 시켜보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직위 미입력 확인 이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직위 미입력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오타가 없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직위 미입력 확인하고 이렇게 업데이트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